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란의 노화에 대해서, 노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6월 27일 아침 기온이 영상 14도씨 그리고 난실이 17도씨 정도의 저온이 처음 있었던 작년 한 해의 일정과 날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6월 중순이 넘어간 시점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대구에는 열대야가 벌써 한 4, 5일째 됩니다. 일교차가 약 13도씨에 이를 정도로 기온차가 좀 있는데요. 이 상태가 3일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무리하게 분촉된 난초는 신화에게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구촉이나 일렵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빛의 양과 도를 생각해서 맞춰주는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빛양이 많으면은 역시 노대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생지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은 질소를 좀 늘려줘야 되고 노화를 늦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소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비료 중에 하이퍼넥스나 다이아나그로를 이 표면에 분무를 좀씩 해주면 다소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이퍼넥스로 비료 관주를 해주는 쪽이고요. 간혹 10개 해서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스프레이 분무를 조금씩 해주면 잎의 앞 표면에 기공과 그리고 수공, 뒷면에 기공과 수공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출란의 노화는 특히 봄철에 많이 일어나지요. 정상적인 노화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노화가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대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난실에 난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출란의 성엽이라고 하는 것, 다 자란 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엽, 잎이 다 자랐을 때 보통 7년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보다 빨리 노대가 일어나거나 황화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찰하고 예방을 해서 난초의 생명을 길게 유지시켜주고 신화를 받는 데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원인적으로 볼 때는 비료에 있어서 온도, 수분, 그리고 작물보호제, 병해충 다양하게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질소비료, 즉 그 비료 자체가 부족했을 때 식물인 난초는 특별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질소비료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요. 광량에 따라서 질소의 양도 비료, 즉 비료의 양도 가감해 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질소질이 부족한 증상으로는 신화가 올라올 때 구엽에서 신엽, 다시 말하면 새 잎으로 새 전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엽의 황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약 20도 이상 되면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봄에 4, 5월, 6월 달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대처입니다. 각 난실 광량에 따라 이 비료 주기를 가감해야 되는데 광량이 평균치, 다시 말하면 편리상으로 따졌을 때 12,000룩스 이상이면 하이퍼넥스 2000배, 다이아나그로 2000배 정도를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해주고요. 칼슘제와 마그네슘, 거기에 골드엠이나 데이모드칼이죠. 주 1회 정도 분무를 해주고 관주를 번갈아서 해주게 되면 그것이 곧 시비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로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량이 평균치보다 낮다면 배율을 더 높여주고 묽게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해줍니다. 이 주기는 시비를 늦춰주거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늦춰주거나 또 분무를 해줄 때 하이퍼넥스와 메네데를 섞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하이퍼넥스는 비료이고 2000대1, 메네델은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낮춰주게 되면은 이 메네델의 그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고가의 메네델을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해가지고 약 300배 내지 500배 정도 하이퍼넥스 비료와 섞어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주를 해줍니다. 희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봄에 3번, 가을에 3번 정도 해주는데, 봄에는 이제 더워지기 전에 해주게 됩니다. 봄에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물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가지고 해주고요. 가을에는 너무 늦게 주면 안 되니까 9월, 10월, 또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면 그 다음 해에 신화 때나 또 신화가 올라올 때 모촉의 노대가 더뎌지게 되고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출란의 일교차에 의한 노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가 14도, 난실 온도가 17도, 이러한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 6월 작년 같은 경우는 27일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30도를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일교차가 13도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무리하게 분촉된 난초들에게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노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황변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그 잎이 누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비료기가, 즉 비료소질이 부족하다면 파란 녹색의 잎이 누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질소질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말하면 예방과 예찰 속에서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도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직사광선보다는 약간의 반그늘 속에서 빛을 좀씩 줘야 되고, 그리고 비료를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만이 식물은 아주 청립으로 또 신화가 윤택하게 그리고 윤기가 있게 자라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화도 굵고 그리고 잎도 넓고 세력이 좋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는 질소질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이퍼넥스나 다이아나그로를 옆면에 스프레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전이나 오후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잎의 노화 현상이라든지 황변 현상을 많이 막아주게 되고, 잎이 청하게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 시기에는 낮에는 물주기를 또는 비료나 또 약을 주기를 피하셔야 되고,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오전 10시 전에 하셔야 되고, 오후에는 4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식물의, 특히 난초에 신화를 받고 신화를 올리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란의 노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출란의 일교차에 의한 노화 현상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봄에 더워지기 전에 비료를 3차례 주면서 조금씩 일조량을 늘려준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황변 현상이 많다 그랬을 때는 역시 스프레이를 통해서 하이퍼넥스나 다이아나그로를 10시 전에, 그 다음에 오전 10시 전에,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분무를 해준다. 너무 급하게 빨리 해준다고 해가지고 흘러내릴 정도로 되면 기부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안개 분무 형식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정도 해주면은, 여름이 되기 전에 해주면은 상당히 노화 현상이나 노대 현상을
더 늦춰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고 34, 5도까지 올라가는 시점이지만은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아침이나 또 새벽 정도에서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가 뜨면서 마르기 때문에 기공과 수공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심히 관찰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신화가 올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난초는 제가 잘 배양을 해서 한 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두 화분, 세 화분 정도로 늘어난 관음입니다. 황화소심 관음이지요. 이예품 중에 특히 황화 쪽에 관음은 여러 가지 황화가 많지만 자동 오토매틱이지요. 그래서 색도 좋고 그 다음에 꽃도 대륜에 가깝고 해서 늘 전시에 출품이 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난초 중에 한 품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